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CS 리더스 관리사 저희 정시 시험 2022년 7월 16일 날 진행을 했던 겁니다. 지난달에 했던 거고요. 분석 자료 작업이 끝나서 이제 영상을 CS 개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나왔고 얼마나 저희가 아는 문제였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당연히 1장에서 출제가 됐고요. 지난 6회차하고는 또 문제 스타일이 다르죠. 똑같은 지금 A형이거든요. 자, 1번. 고객 만족과 관련해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가 누굽니까? 약간 리더스 시험에서 무조건 CS 개론 파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학자를 물어봅니다 라고 한다면 1장의 고객만족 관리개론에 관한 정의 내용과 학자, 그리고 5장 서비스의 정의 내용과 학자, 이렇게 두 가지를 그냥 딱 픽스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학자와 정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가끔가다 나오는 게 이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한 것들이 가끔가다가 정말 간헐적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이 문제는 동일 유형이 있고요. 레퍼런스가 이미 있고 21년 2월 달에도 나왔고 18년도 9월 달에도 출제가 됐었던 이미 똑같은 문제가.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고객 만족이란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자,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요.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자, 재구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흔히 저희가 만족한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기본소에서 배우실 때 보면 재구매와 나가서 구전을 합니다 라고 배우시거든요. 결국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입니다 라고 의미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구전이라는 관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따지면 재구입이라는 키워드와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학자는 이미 다 아신 것처럼 굿맨이죠. 그죠? 굿맨의 정의입니다. TARP라고 하는 그 회사의 사장이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라일리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전반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이 정서적 반응이라는 관점, 이 라일리는 학자들이 정해져 있는 그 기본서에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죠? 다른 쪽에 있어요. 올리버, 저희가 알고 계시는 성취 반응, 이행 수준. 이 중에 성취 반응은 뭐 괄호넣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죠. 뉴먼, 그럼 이제 웨스트브룩과 뉴먼,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시죠.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감정, 이것도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앤더슨, 그러면 저희가 뭐 프로세스, 그냥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러면 뭐 코틀러, 보기에는 없습니다만 성능과 비교해 나타나는 뭐 즐거움이나 실망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죠. 이제는 뭐 누가 봐도 딱 보면 그냥 이 학자라고 떠오를 수 있을 만한 내용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6장이네요. 문제가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한 시장 방어 전략 중, 자, 시장 방어 전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저지 전략이 있고, 보복 전략이 있고, 적응 전략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항상 하부 요소를 물어보든가 세 가지의 요소를 박스에서 찾아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관점의 문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의 답이 이건가 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출제되는 패턴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유형이 있겠구나.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패턴을 보시라는 거예요. 가장 쉽게끔. 다시는 안 틀려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보복 전략이래요. 이름 자체가 보복이에요. 아시겠지만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이 보복 전략을 가장 공격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공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딱 두 가지예요. 돈과 기간을 가지고 경쟁을 해요. 돈과 기간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걸 물어봅니다. 지금 이건 동일 유형이 22년도 2월 달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요번에 또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7회차에.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예전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18년도 11월 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사 유형이 2021년도 1월 달에, 21년도 3월 달에. 그죠? 얘는 유사 유형을 봐도 독특한 패턴이죠. 이해 가시겠죠? 이런 문제 스타일.
자, 1번 서비스 보증이라고 합니다. 서비스 보증이라고 하는 관점은 잘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이걸 우리가 저지 전략이라 그래요. 저지 전략. 예, 상대 뭐 경쟁업체가 들어올 때 예상 수입량은 희석을 시키겠어요. 이런 관점이죠. 경쟁 우위 개발. 고객님, 이거 우리만 있어요. 아니, 적응 전략. 그죠? 높은 전환 비용. 이 전환 비용을 대표적으로 이제 저도 수업할 때 말씀드리면 위약금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위약금. 이거 저지 전략. 못 가게 막는 거죠. 4번 장기 고객 요금 할인. 당장에 돈 얘기 나오네요. 요금 깎아준대요. 이게 바로 뭐가 될까요? 보복 전략, 공격적이라고 하는 입지, 유통 등의 통제. 이걸 통제를 시킨다고? 왜요? 가지 못하게. 저 신생회사로 시장에 진입한 회사로 가지 못하게 저지 전략.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문제를 풀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딱 어떤 그 가이드만 딱 잡아 놓으시게 되면 이 문제 유형은 어떻게 변화가 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시게 되는 거고요. 굳이 답을 기억하지 않으셔도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보복 전략이래. 그럼 돈과 기간에 대한 걸 거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너무 손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 유형이에요. 다음 문제. 비즈니스 1장이네요. 도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분류 중 경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최근래에 꽤 많이 보시죠. 네, 그죠? 이렇게 내용을 맞는 거 찾는 문제. 경쟁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뭐 이미 뻔히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쟁자보다 뛰어나게, 일단 쟤들보다 뛰어나게, 그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 원가 경쟁 우위라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저도 수업할 때 이제 뭐 어떤 특정한 기업의 이름을 꼭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자,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동일 유형이 21년도 10월에 19년도 7월에 아주 전형적인 출제 패턴에 맞게끔, 유사 유형은 뭐 18년도 5월, 21년도 2월, 21년도 7월 정말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면서 출제가 됐죠. 이건 왜 그러냐면 핵심 프로세스도 있고요, 지원 프로세스도 있고, 경쟁 프로세스, 여기에 기반 프로세스, 변혁 프로세스, 이 5가지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5가지는 아니죠. 핵심과 지원 프로세스는 이런 방식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요. 나오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제 경쟁, 기반, 그 다음에 변혁, 이런 게 이제 3가지가 이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1번.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변화에 맞추어.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와 기술적 변화에 결국 변화를 얘기합니다. 변혁 프로세스. 2번.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의 기능적 활동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과거의 기능적 활동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지원 프로세스죠. 그죠? 3번. 신제품 개발,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한 학습 조직 구축 등이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3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혁 프로세스, 여기 뭐 구축하는 사례입니다. 변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4번. 프로세스의 결과물이 고객에게 가치 있다고 파악되지만 실제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핵심 프로세스가 아니래요. 우리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은 그게 아니라고 믿는 거죠. 4번이 기반 프로세스입니다. 그럼 뭐 다 다른 거네요. 5번. 경쟁자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경우 경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원가 경쟁 우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걸 경쟁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는 것이라고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문제 스타일은 잘 보시면요, 정말 다변화될 수 있는 문제 스타일이고,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밑에 세부 설명이 나와 있을 때 가장 짧은 키워드와 그 의미가 좀 이 워딩들로 인해서 확장되는 부분, 요거만 딱 선생님 픽스해 놓으시면 이 문제도 변형되는 어떤 유형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기출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건 교재외 기출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중 휘와 채가 제시한 대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 대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은 기본서에서 한 7가지가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7가지를 볼 때 7가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없기 때문에 흔히 이제 저희가 7가지를 암기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수업을 할 때 그 7가지 말고요. 오답을 알려드려요. 차라리. 7가지를 기억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오답도 변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완전히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위에 써놨지만 이건 기본서에서 못 보세요. 이 내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동일 유형으로 2021년 8월, 19년 9월 이렇게 출제됩니다. 자, 여기선 벌써 하나가 힌트가 나와요. 교재 외 기출문제인데 왜 동일 유형만 있지? 결과적으로 문제의 반복 출제 패턴에 의하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벌써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걸 왜 말씀드리느냐? 문제를 안 풀고 왜 이런 걸 말하지? 다시는 틀리지 말아야 되니까요. 한 번 보는 순간. 자, 보기로 볼까요? 1번. 대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란 서비스를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고객의 기준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맞죠, 이거? 내가 여기 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한 설득이 돼야 돼요. 2번. 지각된 대기 시간은 고객의 수요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이건 꼭 사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인 거죠. 내가 굳이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거 꼭 사야 돼? 아니면 집에 가다가도 있어 이런 거. 이러면 그냥 거기서 이탈하게 될 거예요. 3번. 고객의 대기 시간에 대한 기대와 실제 지각된 대기 시간의 차이, 즉 기대 불일치는 수용 가능성의 조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죠, 이거? 그죠? 내가 여기 와서 기다리는 기대와 갖고 온 실제 지각된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간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이럴 만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하겠죠, 분명히. 4번. 대기를 하는 데 있어 통제력이 자신에게 있을 경우 대기에 대한 수용 확률이 낮아지는 반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죠? 통제력이 저한테 있으니까요. 그죠? 하지만 통제력이 외부에 존재할 경우 대기를 수용할 확률 맞을까요? 아니죠. 이건 대기를 거부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4번 보기는 선생님 설명, 워딩을 바꿔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다 동일 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의 답은 계속 이 답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가시죠? 요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5번. 고객이 서비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이 클수록 대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는 반면 대기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비용이 클수록 대기에 대한 수용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이 문제 유형은 딱 체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피시본 다이어그램의 원인 분석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이거 이제 브런치라고 부르고 아시겠지만 이 브런치는 총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이 브런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왜 문제를 풀다가 이제 6가지라고 딱 한정을 지냐면 이 브런치는요. 갖다 댄다고 할게요. 잣대를 갖다 대는 산업군 또는 뭐 기업의 형태, 제공되는 어떤 서비스 프로세스의 형태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저 요인 분석 브런치라고 하는 건 숫자가 달라져요. 아마 선생님들 보시는 그 각양각색의 기본서에도 보면은요. 항공기 출발 지연에 대한 걸 갖고 얘기를 할 때 브런치가 위아래 8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럼 그건 저희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8개가 브런치가 아니에요. 브런치는 원래 6가지가 있는 거고요. equipment 장비, 프로세스 과정, people 사람, 여기는 이제 직원과 고객 다 들어가겠죠. material 자원, environment 환경, management 운영 이렇게 6가지예요. 제가 좀 난데없이 빨리 불렀지만 이 문제 유형은 동일한 유형이 11년도 1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동일한 문제로 유사 유형은 결국 이제 정답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018년도 11월 달에, 뭐 20년도 5월 달에, 22년도 2월 달에, 또 22년도에 나온 적이 있죠. 자, 이렇게 놓고 출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5가지를 아까 쭉 그냥 지나가듯이 불러드렸는데, 보기를 보면 1번, 인더스트리. 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간절히 원하는 문제 스타일이네요. 문제 있고, 답이 1번에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문제. 다른 거 안 봐도 되잖아요. 그래서 6가지. 이퀴먼트 장비, 프로세스 과정, people 사람, material 자원, environment 환경, 매니지먼트 운영 이렇게 6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마이네트가 제시한 고객 만족 경영 도입 배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뭘까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는 뭐 워딩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다른 곳에서 정답을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분명하게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요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워딩을 바꿨네요. 동일 유형의 기출 문제는 20년도 8월에 2018년도 3월에 갑자기 이렇게 말이 꼬이죠. 이래도 편집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사 유형은 너무 많죠. 18년도 5월, 19년도 3월, 19년도 9월, 20년도 1월, 21년도 1월, 뭐 21년 8월, 22년 2월, 22년 6월. 이걸 왜 이게 다 불러드리냐면, 아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유사 유형이 많은 거지? 결과적으로 워딩을 바꿔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언제든지 워딩만 변형해 가지고요, 정답을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똑같은 의미죠, 지금 보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답과 문제가 동일했던 문제는 20년도 8월, 18년도 3월 이거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21세기 현재도 보면. 2번.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려는 소비자 주권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3번. 시장의 성숙화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만 특별한 걸 가지고. 4번. 소비 행위의 변화로 인해 하드웨어적인 요소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오는 오답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위치를 바꿔가지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맞습니다.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이네요. 문제 다 읽어봐야 되고. 5번. 공급 과잉기 상태로 인해 대형 유통기관의 힘이 커지면서, 이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죠. 이러다 보니 소비자보다 생산자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위치를 바꿨어야죠. 생산자보다 소비자 중심의 경제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왜? 대형 마트들의 기본 목표는요, 소비자를 유인해가지고요, 그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제품, 어떤 자기네가 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대형 유통기관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한테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뭐 하느냐? 생산자에게 프레스를 가하겠죠. 소비자가 이런 제품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드셔야 돼요. 이 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워딩의 변화로 정답을 만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문제. 다음 중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기업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3S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보기 어려운 내용을 찾아 모두 선택한 것. 이 문제는 잘 읽어보셔야겠네요. 결국 3S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3S라고 하는 건 뻔히 아시는 것처럼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예요. 그죠? 얘네는 영어로도 나옵니다. 근데 영어로는 안 읽어요. 잘못 읽을까봐. 영문과 나왔는데 망신스럽잖아요. 동일 유형. 이 문제는 18년도 4월달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참 만에 출제가 됐네요. 유사 유형 비슷한 문제로는 밑에 보기가 바뀌었어요. 20년도 9월달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보기를. 가, 표준화 있죠, 분명히 3S에. 나, 전문화 있어요. 다, 유형화 없죠. 그럼 밑에 보기 중에 다가 들어가야겠네요. 다가. 그죠? 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1번 탈락. 라, 단순화. 단순화. 이건 심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있어요. 그러면 라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럼 3번, 5번 탈락. 2번, 4번 남았어요. 마가 우량화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해당하지 않죠. 그러면 다와 마밖에 없네요.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렇게 따지면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게 보기 어려운 내용을 찾으라고 하는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2장 대표적인 고객 만족 경영의 사례죠. 다음 중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거. 기본 경영 원칙이라고 물어보면 네 가지가 나오고요. 이 네 가지의 명칭과 영어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네 가지가, 우리 백화점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서비스, 최고의 가치가 제일 최고의 품질이 확보된 제품으로, 이 화면 보고 있다가 가치라 그랬네요.
품질, 퀄리티, 이 제품들을 가져다가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줘야 돼. 밸류. 그러기 위해서 모든 제품을 진열해야 돼. 구색, 셀렉션. 이렇게 나오는 네 가지죠. 이 문제 유형은 2020년 4월 달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19년도 1월 달에 비슷한 문제, 보기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합리성, 해당하지 않습니다. 2번 서비스, 3번 가치, 4번 구색, 5번 품질. 딱 들어가는 네 가지죠. 노드스트롬 백화점의 기본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장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딱 암기하고 계신다면, 제가 웬만하면 암기를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암기하고 계신다면 뭐 어떻게 출제가 돼도 대비가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 2장 문제. 다음 중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이 고객 만족을 위한 실천 과제. 이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도 워딩을 바꾼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오답은 일단 저희가 앞에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을 배우셨기 때문에 역 피라미드 조직 구조입니까? 피라미드 조직 구조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답을 만들죠. 기본적으로 이제 피라미드 조직 구조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분명하게. 요 문제 유형은 보기까지 동일했던 건 20년도 8월 달에 출제가 됐고요. 유사 유형 기출 문제는 18년도 4월에, 18년도 7월, 19년도 5월, 20년도 4월, 20년도 11월, 22년도 3월 달에 워딩을 바꿔가면서 정답의 보기를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출제가 됐던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그럼 보기로 볼까요? 1번 고객 만족 지향적 기업 문화를 구축해야 됩니다. 고객 지향 맞죠? 2번 조직의 성과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전형적인 오답이라고요. 피라미드가 아니라 저희는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배우셨던 조직 구조처럼 역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가 선행돼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4번, 5번 읽지 않아도 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하시고 정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역 피라미드, 피라미드 누가 구별 못하겠습니까? 얘는 1번, 3번, 4번, 5번을 보셔야만 됩니다. 왜? 7월달에 7회차에 나오고 내가 곧 보게 될 8회차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변형이 된다 그러면 1번, 3번, 4번, 5번 또는 다른 게 변형이 되겠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맞는 답을 보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인데 교재외 기출 문제네요. 3장으로 나가서 넘어가면서 나오는 문제고요.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대한 기출 문제는 정말 잊혀질만 하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다리 모델에서 상품의 지속적인 구매를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한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저희가 아는 단어로 뭐 하는 사람? 구전하는 사람.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고객 충성도 사다리 모델 중에 유일하게 구전합니다 라는데 속해 있는 고객의 유형은 애드보케이터라고 불려지는 옹호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옹호 고객. 자, 이런 관점처럼 요 충성도 사다리 모델 같은 경우는요 꼭 선생님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시죠? 그 관점 체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10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저도 카페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별적인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너무 낮았던 문제 유형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거 문제도 충성도 사다리 모델도 지금 동일 유형만 22년 6월 달에 나왔고요. 근데 7월 달에 또 나온 거예요. 20년도 7월 달에 나왔고 18년도 4월 달에 나왔고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그것도 동일하게요. 네 번 다 옹호 고객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 영상만 갖고도 나는 충분히 10문제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됐다 라고 한다면 뭐 저도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화면에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에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셔도 되고요. 뭐
아래 주소. 근데 이 주소를 타고 오시는 분은 없겠죠. 이 영상 밑에 가면 뭐 링크가 있을 거예요. 네,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뭐 챕터별 기출문제 분석 솔루션 하이간 선생님 한 번에 합격해야겠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본서 재학습 필요 없고요. 오답노트 안 만드셔도 됩니다. 제가 이미 다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동일 유형, 유사 유형 다 대비할 수 있게끔 거기에 교재 외 기출문제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기출문제집보다 월등한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 오시면 뭐 무료 자료, 그 다음에 뭐 구매해야 볼 수 있는 자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르시면 누르고 나는 싫은데 그럼 누르지 마세요. 강의 완합니다.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번은 기회 되면 눌러보세요. 다음번 영상은 개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